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공지를 드렸던 타로 초보같이 보이지 않는 상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타로를 정말 유창하게 잘하고 싶어 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다 타로를 잘하고 싶고 완전 언어의 마술사처럼 술술술술 말하고 싶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러 오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단기간 안에 바짝 올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많이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담을 내담자가 받았을 때 적어도 우리가 돈을 받고 상담하는 입장이라면 이 사람은 좀 초보 같아.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상담받는 거 조금 아까워. 이런 마음은 안 들게끔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초보같이 보이는 상담법은요, 바로 카드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담자들의 니즈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내담자들은 카드를 공부하고자 온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카드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담자들한테 듣고 싶지 않은 카드 설명에 대해서 계속 줄줄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역지사지로 제가 내담자라고 생각을 하면 상담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뜻은 알겠는데 대체 언제 결론이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담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봐줘야 됩니다. 초보 상담사라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키워드를 모두 다 내담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거에 급급해가지고 카드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로 상담사는요,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연에 맞게 재해석해서 말을 하고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심판 카드의 기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GPT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카드 키워드. 네, 심판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부활, 자각, 깨달음의 상징이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내담자님, 지금 제가 카드를 한번 펴봤더니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심판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 치유의 깃발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지금 관상에서 깨어나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의미는 부활과 재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담자님의 재회운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연락이 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재회원을 보러 갔는데 타로 리더가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카드 설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라면 듣다가 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회가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연락은 온다는 건가요? 계속해서 제가 기다리다가 지치고 결국에는 상담이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카드를 해석할 때 내담자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답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담자들은 그 카드 설명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카드가 그래서 재회가 되는지 연락이 되는지가 궁금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님 지금 카드 봤을 때 연락이 온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럼 언제 오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항상 말은 간결하고 핵심적일수록 전달력이 높아진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사실 아까 제가 첫 번째 때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는데요, 어색한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들을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드 다시 등장을 시켜봅니다. 자, 이 카드를 보면 부활과 재생이죠. 근데 우리가 상담에서 내담자들한테 내담자님 다음 달에 두 분의 관계운을 보니까 관계가 다시 부활한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요? 와닿을까요? 부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활이라는 말을 쓸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색한 단어 대신에 내담자님 다음 달에는 재회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내 말에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뚝뚝 끊기듯이 그냥 문장을 나열하기만 하면요,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내담자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민감한 주제일수록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님이 짝사랑하시는 그분의 연애운을 봤더니 이미 좀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담자님이랑은 잘 되기 어려워 보여요 라고 문장이 뚝뚝 끊기듯이 이어지면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져요. 왜요? 왜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물어보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이던데요? 언제부터 만났어요? 이런 말들이,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안 좋은 것들을 들었을 때는 그 사실을 바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는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말을 할 때일수록 왜,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내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담자님이 지금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만나고 있는 다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랑은 지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SNS에 지금 티를 안 내는 이유는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간섭이 싫어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님이랑 잘 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납득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앞뒤 맥락이 맞는지를 항상 말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했던 말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어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신뢰도로 연관이 되거든요. 아까 상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 그 상담은 그냥 초보가 하는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 자체가요,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미래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상담에 내가 논리정연하게 이 사람이 이해 가능하게 전달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내가 했던 내용과 뒤에 했던 내용이 전개가 이어지는지, 논리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연락이 온다고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 가서는 조금 이 남자분의 마음을 봤을 때 사실 연락이 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끝이 난다면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응? 이게 무슨 상담이지? 하고 왜요? 왜요?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요, 내담자들 입장에서 왜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내가 왜요? 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보면 그 안에 답이 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타로 초보같이 보이지 않는 상담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